나마스카. 다다 지방목다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영적 수행, 우리가 보통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이미 또 많이 또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미 저보다 굉장히 훌륭하게 많은 명상 경험과 이론을 알고 계시는 또 많은 다다들, 디디들, 아차리아들이 또 계속해서 지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죠. 이제는 뭐 영상 시대라서 좀 뭐 영어가 되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좋은 영상들을 보셔도 좋고요. 또 저도 계속 이제 만들 생각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섞어가면서 많이 할 얘기예요. 할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제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 사실 재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또 특이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독특하다, 쉽게 느낄 만한 부분도 있을 테니까, 보시면 아마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는 이제 뭐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말 자체의 뜻은 이게 어두울 명자에 생각상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깊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뜻 자체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단어에 담긴 뜻과 달리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잘 느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해보시기를 권하고, 이것은 뭐 안 한다 말이가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조금 쉽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결국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수많은 행위 중에서 가장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원하는 것이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궁극적으로 하나로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것은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특히 그것이 순간의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이제 지속되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행복을 원하게 되는데, 대부분 그것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쉽고, 또 일상생활에서 당장 현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쉽게 끌리게 됩니다. 우선 당장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음식과 또 그것을 마련해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것에 특히 자본주의 사회는 많이 끌리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적 수행에 한 걸음씩 나아가기가 상당히 실제로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또 프라우트에 대한 얘기도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영적 수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먼저 제 얘기를 좀 잠깐 간단하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명상에 대해서 처음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그때는 이제 명상이 뭔지도 몰랐고, 어려서 이제 어머니가 절에 다니셨는데, 뭐 4월 초파일 같은 때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절에 가면 참 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면은 그렇게 분위기가 느낌이 좋았어요. 절의 향 냄새도 좋고 그런 이제 느낌들이 좋았는데, 어느 날인가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TV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석가모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석가모니가 이제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이제 명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뭔지 이해하기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겠죠.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보다가, 절에서도 이제 그런 봤던 모습들이고, 그래서 저분은 왜 저렇게 저 큰 보리수나무 밑에서 명상을 할까? 저게 뭐가 그렇게 좋을까? 라고 이제 그런 그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에서 이제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제 방이 이제 다락방이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그 다락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가서, 혼자서 이렇게 가만히, 이게, 되게 아마 가부좌까지는 못 들었을 테고, 그냥 앉아서, 그, 다큐에서 본 그 석가모니의 모습대로 잠깐 눈을 감고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명상인지도 몰랐겠죠. 명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도 한번 저렇게 하고 해보고 싶다. 저분이 저렇게 해서 정말 대단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아마 몇 분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처음 그렇게 잠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뭐 그렇게 대단히 좋은 거는 느낄 수 없었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 아무것도 모르고, 명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이나 책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도, 나쁘지 않은, 뭔가 좋은 느낌이 이제 들었던 거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런 것을 이제 뭐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사람이 이제 눈을 감고 가만히만 있어도 뇌파가 이제 알파파로 변한다고 하죠. 그 고요한 내면으로 침잠하는 그런 고요한 평화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제 그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거구나 라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하겠어요. 그걸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거나 그런 어떤 뭐 이론적인 기반이나 구체적인 실천적인 의지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방송 보고 따라서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걸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인상 깊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의 철학과에 진학을 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그게 참 철학과가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수업도 다 재미있고, 굉장히 대학 생활을 즐겁게 했는데, 뭐, 참고적으로 사실 그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하려면 일단 공부하는 게 자기랑 맞아야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뭐, 자기 과의 전공 공부, 그리고 뭐 동아리 생활, 뭐 친구나 애인, 여러 가지 요소가,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자기가 하는 공부가 좀 적성에 맞아야,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낼 가능성이 많은데, 저는 다행히도, 그 철학 공부가 좀 적성에 맞아가지고, 꽤 즐겁게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수업도 참 재밌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기억이 남는 게, 이제 불교 철학이랑 인도 철학, 이런 강의가, 상당히 이제 많이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뭐, 구체적인 명상을 하거나 그럴 때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제 이론적인 것들이 제 성향과 맞으면서 상당히 밑받침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도 참 운이 좋게 어떤 이제 공보실에서 아주 행정병의 일종이죠. 편안하게 지낸 편이었는데, 제가 맡은 분야는 이제 당시에 한국에서 발행되는 모든 신문을 다 보면서 군과 관련된 기사들을 다 이렇게 스크랩하는, 그래서 상부에 이제 보고한, 오늘 이런 언론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라고 상부에 이제 보고하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근데 같이 근무했던 다른 병사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배치 잘못 받았다고 굉장히 불평하고 투덜대는 경우도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 신문 보거나 그 시사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일을 재미있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특이하게 그때 한 신문에 어떤 그 수행자들에 대한 칼럼이 계속 났어요. 계속 나와가지고 그게 아마 그 문화일보인가 그랬는데, 지금도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있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던데, 그때 아마 그 문화일보 사장님을 했던 분이 아마 이런 그 명상수행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그 수행자에 대한 칼럼들이 이제 여러 개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다면 도대체 인도의 수행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도대체 이게 무엇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길래 이렇게들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수행을 할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죠. 정말 그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참 그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인도에서는 당시에 정말 해발 몇천 미터쯤 되면은 이런 문명의 이기들이 없이 거기서 버틴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한 그런 경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하는 게 사실 저는 참 이제 궁금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때 이제 군대를 마치고 그런 이제 관련 서적들을 서점에서 이제 사서 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제 인도의 수행자들의 관한 책들을, 그때 제가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그 수행자가 이제 그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수행자였는데요. 뭐 라마나 마하리시는 사실 상당히 그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그 붐을 일으킬 만한 그분의 책들이 붐을 일으킬 정도였는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 나온 책들을 이제 보면서 그 뭐 인터넷에서 제가 뭐 이제 관련된 글들을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한국의 그 라마나 마하리시를 알리는데 좀 일조를 했던 셈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마하리시가 살았던 인도의 그 첸나이에 있는 그 아루나찰라라는 산이 있죠. 그 아루나찰라 산, 거기에 이제 그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때도 이제 그 깊은 이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한국 다다이신 그 치다다지와 알게 되면서 그분이 이제 그 인도 가실 때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렇게 다다가 되는데 굉장히 큰 그 계기가 됐던, 그때 받았던 그 일단 인도의 영적 분위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고, 정말 이것은 한번 가볼 만한 길이다. 이제 그런 그 깊은 인상을 받았던 계기가 됐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그런 여행 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은 좀 이제 천천히 세세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과연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지금 이제 다다가 되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명상을 하면서 이제 경험을 했던 것들, 그리고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영적 철학 이론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계속 이제 그 시리즈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아난다 마르가에는 크게 두 가지 그 파트가 있어요. 하나는 이러한 영적 수행을 하는 영적 철학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류 사회를 포함해서 전체 우주가 어떻게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이러한 그 사회경제 시스템, 프라우트라고 하죠. 이런 사회경제 철학 부분, 프라우트에 대한 것도 그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정교하게 이론적이기보다는 이렇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느꼈던 부분들을 섞어서 얘기하는 게 아마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카.